건축 양식만 보면 제가 영국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뭄바이에 있습니다. 한때 이 도시는 봄베이로 불렸고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당시 이곳은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영국 도시 중 하나였죠. 그때는 이 거리에서 백인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백인은 저 혼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국에 대한 반감이 있고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때 막대한 부를 자랑하며 황금의 새로 불렸던 나라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비참하게 전락했습니다. 지금의 뭄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의 인구는 3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곳이 바다였고 몇 개의 작은 어촌 섬들만 있었습니다. 봄베이는 그 섬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이 섬들은 제방으로 연결되어 지금은 인구가 밀집된 육지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뛰쳐나왔어요. 정말 난장판이네요. 여기는 그저 사람이 너무 많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 봄베이는 포르투갈인들이 점령했고 그들이 영국인들에게 이곳을 넘겨주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이곳에 가장 큰 항구와 수많은 공장, 인도 최초의 철도까지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인들에게 식민지 시절의 과거는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30년 전 유럽식 이름 봄베이는 뭄바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인도의 경제 수도이지만 외관은 그다지 쾌적하지 않습니다. 어머, 쥐들이 돌아다니네요. 여기 오랫동안 여자아이들이 살해당하거나 당연하게 여겨졌고 거리로 내던져졌어요. 위대한 과거, 현대 기술, 절망적인 빈곤, 이 모든 것이 인도에서는 한 곳에 공존합니다. 보세요. 뭄바이에서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보세요. 여름, 겨울, 건기, 우기 사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요. 4월엔 강수량 0.5mm에 불과하지만 6월엔 무려 504mm가 내립니다. 2달 사이, 한 달 차이인데 강수량은 1000배나 차이 납니다. 이제는 비행기에서 본 뭄바이입니다. 어떤 지역은 불빛이 밝고 옆은 어둡습니다.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삽니다. 거대한 뭄바이 공항은 연간 5천만 명의 승객을 처리하며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어딘가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것은 많은 인도인들의 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미 많은 떠돌이 개들을 볼 수 있고 자동차 택시 대신 두 줄로 늘어선 툭툭이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택시 기사들이고 그들만의 유니폼도 있습니다. 옷차림은 소박하지만 인도인들은 그 옷을 입고도 즐겁게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손을 뻗으면 툭툭에서 바로 옆을 지나가는 차들을 만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꽉 찬 기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겨우 뛰쳐나왔어요.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 처음 봅니다. 제때 빠져나왔네요. 이 기차는 불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기도 하고 똑같이 꽉 찬 버스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보면 이 인파의 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늘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또 사람들로 가득 찬 비행기가 한 대 더 도착했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건 불가능해서 배고픈 사람들은 그냥 벽에 기대 선 채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간에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인도가 아니라 도로 한가운데를 걷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와 툭툭을 스치며 그렇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습니다. 교차로를 따라 걷고 있을 뿐입니다. 땅에 조금 빈 공간이 나면 곧장 상인들이 차지합니다. 주로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이 더러운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옛 뭄바이의 중심지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여기서는 심지어 오토바이 견인차도 운영되고 있어요. 가끔은 여기서 정말 런던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한때 이 지역에는 심지어 공공장소에도 백인 전용 구역이 있었어요. 여기 이 호텔이
바로 처음으로 영국인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에요. 지금은 유네스코의 승인을 받아서 복원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지나친 저 도서관도 상인이 지은 거예요. 거기에는 열람실이 있고 안에는 작은 중정이 있어 다양한 야자수가 자라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 있는 거의 모든 건물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지어진 것입니다. 이곳이 뭄바이 대학교입니다. 여기는 시청이고 저곳이 바로 빅토리아 중앙역입니다. 런던 중앙역처럼 이 역도 여왕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도인들이 역의 이름을 바꿨어요.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역 중 하나입니다. 빅토리아 역을 매일 350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이 수치는 런던의 빅토리아 역보다 15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참고로 저기 시계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위를 올려다보면 마치 해리포터 영화에 나오는 영국 같죠. 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면 바로 인도에 온 느낌입니다. 제 생각엔 해리포터도 여기선 분명히 길을 잃었을 거예요. 정말 난장판이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아한 영국식 지역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사실 인도에서는 삶이 느리게 흘러가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인도인들은 퇴근 후 집으로 서둘러 가고 가는 길마다 누군가가 뭔가를 팔려고 하죠. 여기서는 예를 들어 사탕수수를 짜서 팔고 있어요. 저와 알리나는 현지인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뻔뻔하게 길을 무단횡단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어디서든 길을 건너시잖아. 아빠는 여기 좋아했죠. 이 문은 식민지 시대의 대표적 상징이에요. 인도에 도착한 영국인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이었죠. 또 식민지 체제가 무너진 후 어쩔 수 없이 본배를 떠나야 했던 영국인들에게는 도시에서 마지막으로 머문 장소가 되기도 했어요. 지금은 이곳이 뭄바이에서 사진 찍기 가장 인기 있는 명소예요. 그리고 광장 한가운데 앉아서 쉬는 것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죠. 영국인들이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쉬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 예전에는 이곳에서 영국 군인들이 떠났지만 지금은 인도 관광객들이 출발해요. 바로 옆에는 아름다운 타지마할 호텔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타타라는 성을 가진 인도 사업가가 백인 전용 호텔에 입장하지 못하게 한 영국인들에게 화가 나 이 호텔을 지었다고 해요. 이 호텔은 멋졌고 인도인들은 거의 영국인 도움 없이 세계적 기준에 맞춰 직접 지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아주 많은 인도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 돈을 영국식 시설에서 쓰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멋진 건물들을 지은 거죠. 간디가 런던에 유학을 갈 때도 1등석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전형적인 역사로 남아있죠. 그리고 그는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차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후 그는 아프리카로 갔는데 거기서도 영국인들이 흑인들과 인도인들을 남아프리카에서 차별했죠. 이렇게 해서 그에게는 이런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가 쌓였고 그는 이 불공정함을 온 인도에 전파하게 되었어요. 이름은 아디트야입니다. 그는 유망한 학생이고 자신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고대 사원을 산책하며 이 장면들을 촬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국이 약 200년 동안 인도를 지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장은 꽤 짜증나고 동시에 속상하게 느껴집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산업혁명을 목격했던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쇠퇴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부를 자랑하며 황금의 새로 불리던 나라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지경까지 굴욕을 당했습니다. 주요 지역은 벵골 지방으로 이곳은 가장 부유하고 번영하던 곳 중 하나였습니다. 이 지역은 기근이 발생할 정도로 굴욕적인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벵골 대기근으로 이때 수백만 명이 음식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식민지 역사에 대해 각자 나름의 시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국에 대한 반감이 있으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도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이 떠나자 귀족들이 살았던 곳에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굶어 죽었습니다. 저는 영국인들이 저지른 만행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통치자들 때문에도 많은 실망과 짜증을 느낍니다. 권력자들과 당국은 그 상황에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통을 겪었고 만행을 저질렀던 이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이 일에 대해 탓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호텔에 가도 이런 양동이가 있어요. 뭐에 쓰는지 상상만 해도 무섭네요. We take some water and then we clean. We take a left hand and then we clean with the left hand. 여기 작은 국자는 바로 그 용도예요. 밤새 천장 위에서 쥐들이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쿵쿵거렸죠. 저는 아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쥐들이 저를 공격하는 상상을 했어요. 음악을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방에는 인터넷도 없어요. 끔찍해요. 이게 인도입니다. 잠에서 깨서 사람들 쪽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여기로 어떻게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객차 안공기는 거대한 선풍기와 열린 문으로 환기돼요. 문은 엄청난 속도로 달려도 다치지 않아요. 모두 밖을 내다봐요. 저도 밖을 내다봐요. 문바이에서는 평균적으로 매일 7명이 철도에서 목숨을 잃어요. 그들 중 일부는 열린 문에서 떨어지고 다른 이들은 아무런 울타리도 없이 선로 바로 옆에서 살다가 기차에 치이기도 해요. 철도 주변의 거의 모든 공간은 더럽고 쓰레기와 폐기물 더미가 쌓여 있으며 그 위로 까마귀들이 맴돌고 있어요. 기차가 꽤 오랫동안 정차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릴 때나 탈 때나 꼭 심하게 밀치고 다퉈야만 해요. 기차 안에서 누가 다가와 제가 누구냐고 물어요. 저는 채널 링크를 알려줍니다. 이 고층 건물들은 제가 문바이 중심지에 가까워졌다는 걸 말해줘요. 하지만 이곳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더러운 땅이나 다른 표면 위에서 그대로 쉬고 있어요. 거리에는 혼란이 너무 심해 버스들이 정류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도로 한가운데서 승객을 태워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의 평균적인 지역 모습입니다. 무시무시한 고층 건물들과 그보다 더 초라한 2층짜리 건물들이 있어요. 즉 1층은 같은 주인들이 쓰는 공간이에요. 1층에서는 그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죠. 2층 그들 살아요? 이렇게 부유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주변 빈민가에 신경 쓰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요. 여기서는 모두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제가 그곳을 지나가 봤는데 몇 킬로미터나 이어져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그런 빈민가가 정말 엄청나게 넓은 구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무슨 힌두 교도든 상관없어요. 그들은 모두 똑같고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꽤 잘 살고 있어요. 모든 빈민가마다 수도가 들어와 있고 어딘가 백악에는 예전에는 없던 공중화장실도 생겼어요. 예전에는 이런 하천이나 하수구에 다 버렸거든요. 상인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낮잠을 잊지 않고 손수레를 덮고 자리를 떠나요. 여기 인도식 세탁소입니다. 이상하게도 바로 이곳이 이 지역에서 청결함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즉 다리 난간 위를 비롯해 모든 표면에 옷이 널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인도죠. 현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진열대에 무엇이 팔리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들은 40년 정도 된 것들이지만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문마다 어딜 봐도 누더기 옷이 걸려 있습니다. 쓰레기인지 아니면 빨래를 말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형편이 나은 집들에는 창살 위에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깨끗한 건물은 학교입니다. 저기 저런 골목길들이 있어요. 그게 다입니다. 저기 무덤 같은 게 있어요. 바로 이 빈민가 한가운데에 인도의 국민적 유산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문명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곳이죠. 이곳은 500년 전에 바위산을 깎아 만든 고대 동굴의 입구입니다. 우리는 슬리퍼를 벗어야 할 거예요. 여기서 벌써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성스러운 장소니까요. 알렉산더는 건축을 전공했고 인도에서 30년째 여행 중이지만 고대 인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단단한 암석을 어떻게 깎아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기둥들 좀 봐. 보이지? 저 안에는 사원이 있어. 이런 걸 끌로 파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어. 사실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이 나조차도 이해가 안 돼. 재밌는 거는 이 재질이 매우 단단하면서도 동시에 부서지기 쉬워.
안에는 현재도 운영 중인 사원이 있고 우리를 신부님이 들여보내주셨어요. 다른 사제님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기선 예배 다 열려 있어요. 시바신 예배. 6세기에는 인도 전역에 힌두교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지역에 이런 바이 종교 동굴이 많습니다. 이곳이 가장 오래된 곳으로 여신 조게시와리 사원입니다. 수많은 홀, 기둥, 조각상과 성소들이 모두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세요. 단순히 문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단계로 돼 있어야만 해요. 그건 나중에 보강했지. 부서진 부분 맞아요. 나중에 보강한 거예요. 여기 소가 있어요. 옴 나마 시바야. 이 소는 난두입니다. 시바 씨는 지금 어디선가 1000년 동안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난두는 깨어남을 기다리며 이야기 전해집니다. 여기 생활 잘 정비됐네요. 네, 이 모든 게 신도들을 위한 거예요. 물, 목욕, 또 그런 것들이죠. 수도꼭지. 오, 이건 현대적인 이야기네. 자물쇠로 잠가놨어요. 네. 자물쇠로 잠가서 열 수 없게 해놨네요. 문바이에는 이런 공공식수대가 있어요. 도시 곳곳에서 가서 물을 마실 수 있죠. 누구나 무료로 마실 수 있어요. 모두가 쓰는 컵이 하나예요. 여기 보면 밭이 뭔가로 두드린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뚫은 자국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 이런 건 내가 자주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각된 것뿐만 아니라 특히 신들의 형상은 너무 완벽하게 연마되어 있어서 현대 기술로도 만들기 힘들 정도예요. 이런 홈들은 어디서나 봤어요. 여기 작은 동굴들에는 사냐시들이 앉아서 명상하곤 했죠. 네가 가서 안을 한번 봐도 돼. 노승방. 그래, 맞아. 이건 우기 때 빗물이 흘러내릴 때 어디론가 빠져나가게 해주는 거야. 이건 하수도 같은 거야. 여기 전부 물에 잠겼어. 저기 원래 파였는데 지금 물 보여. 쓰레기가 쌓였어. 원래는 여기 물이 잘 보존돼 있었지. 저쪽에 수도승방들이 이어져 있고 여기엔 비둘기도 살아. 이제 우리는 반대편으로 나가 볼 거야. 여기에도 뭔가 큰 수도승방들이 더 있어. 그리고 저기가 바로 우리가 아까 있었던 그 사원이야. 그리고 봐봐. 여기에는 작게 조각된 부조들도 있어. 여기엔 종교전쟁 흔적 있어. 인도는 이슬람, 힌두교 등 종교가 충돌하는 곳이야. 일부가 부서진 건 무슬림들이 아우랑제부 때나 다른 때 파괴하려 했기 때문이야. 돌들이 너무 단단해서 완전히 부수지는 못했고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어. 다리만 뜯어냈네. 똑같은 현상을 샤안타 동굴에서도 정말로 볼 수 있어. 거기서도 코끼리의 코만 부수는데 성공했지. 3년 동안이나 부수려고 했었거든. 코끼리 다리 코만 부러뜨렸고 그게 다야. 더 못했지. 돌이 단단해. 여기 봐. 분명히 이거는 어떤 승려일 거야. 승려야, 브라만이야. 성스러운 곳이잖아.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수년간 여기 버려놨어. 그들은 이 쓰레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귀찮은 거겠지. 우리는 집과 마당이 있는 곳까지 올라왔다. 여기서는 개가 평화롭게 자고 있고 빨래가 말라가고 있다. 그리고 동네 남자애들이 모여들었다. 거대한 사원이 완전히 우리 아래에 있다. 안녕하세요. Hey, how are you? 인도인 나를 스페인 사람으로 착각했다. 돈 벌 기대에 남자애들이 우리 사원 동네 안내해 주겠다고 했다. 멋진 바지 슬리퍼 신은 남자의 이름은 니라지다. 아무튼 남자애들이 어딘가로 뛰어간다. 위험한 데로 가는 건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도승이 산다고 전해지는 숨겨진 방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저는
Correct? 슬럼가에 백인이 나타나면 항상 축제 분위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돈을 벌고 싶어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저처럼 평소에 볼 수 없는 존재를 보는 게 신기해서 구경하러 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요. 나마스테. 뭐시지? 좀 이상하게 삽니다. 저 남자는 구석에서 쭈그리고 자고 있어요. 아이들이 해준 투어는 미흡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모두 합쳐 300루피씩 주고 일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 저를 포함한 젊은이들은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사용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콘텐츠는 정말 질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현실 자체를 왜곡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삶을 틱톡 영상과 연결시키면서 실업률이 높아졌고 학생들은 공부를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그저 머리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다행히도 틱톡이 금지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영상을 봅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자신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새로운 것을 배운다면 인터넷을 아주 잘 활용해서 더 부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살이고 인도 방갈로르라는 도시에 태어났습니다. 그곳에는 공원이 많고 정말 멋진 도시입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타지마할이 있는 역사적인 도시 아그라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이사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디티아는 의대를 다니고 있고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동부, 중앙, 그리고 서부입니다. 이 지역들은 매우 다르고 서로 다른 다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문화도 역시 다릅니다. 즉, 우리는 정말로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동부와 북부는 매우 다릅니다. 제가 처음 인도에 왔을 때 인도인들이 서로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인도를 보면 수많은 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주마다 고유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여행할 때 소통이 매우 어렵습니다. 영어를 알면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식민지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이 인도 전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영어가 모든 주에서 사용하는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독립을 얻은 후에도 우리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힌디어가 국가의 공식 언어가 되기를 원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힌디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어는 우리 교육 과정에서 주요 언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웁니다. 인도 전역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좋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인들은 언어에 능숙해 많은 사람이 여러 언어를 동시에 구사합니다. 알리나 역시 바로 그들을 러시아어로 가르치기 위해 인도에 왔습니다. 여기 그녀의 교실입니다.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정말로 더 단호하게 살겠습니다. Nesse Alexandre, te znaczy imperfective verb angiski. 알리나의 반에는 50세가 넘은 남성도 있고 15살 정도의 소녀도 있습니다. 동시에 25명이 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저요? 저는 숙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숙제를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숙제는 채팅방에 보낼게요. 좋아요? 오늘은 혹시 무엇을 배웠나요? 미래와 미완료 동사의 과거 시제를 배웠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머리가 어떻게 복잡해지나요?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제가 여기 왔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그 인도인은 영어를 시 수준이 아니라 자기만의 그 이상으로 알고 있고 분명히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할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어딘가 아주 멀리 떨어진 모든 게 부족하고
빈민가만 가득한 제3세계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교육 수준과 우리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정말 흥미로워요. 그들은 인도와 러시아를 비교하거든요. 왜? 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 러시아와 인도는 오랜 역사 속에서 거의 형제와 같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두 나라는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공존하는 매우 다국적이고 러시아어 배웁니다. 왜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러시아에 유학할 건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저는 60살이에요. 왜요? 그들에게는 뭔가 언어를 아는 것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언어를 안다는 건 곧 교양이 있다는 뜻이고 세상을 다르게 바라본다는 의미죠. 알리나는 자원봉사자이고 무료로 일합니다. 그녀는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우승한 30명의 최고의 석사과 정생들이 다양한 연수센터로 파견되었습니다. 저는 뭄바이로 파견됐어요. 다른 선택지는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었죠. Ты решила максимально подальше? Да. Ну, А почему нет? почему нет? Если- Да, монолингвальная аудитория. 악센트가 너무 강해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자주 이렇게 말해요.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들 언어를 못해요. 그들은 저한테 영어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상해요. 이런 일은 제가 세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영어 단어들이 들리긴 하는데 발음 때문에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여기 제 서류 다 가져가세요라고. Были такие, кто, ну, все, он перестал ходить? 나도 그렇고 러시아에서도 그런 일 없어. 그들은 끝까지 버티며 자신과 싸워. 그 힘든 의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놀랍게도 알리나에게 길거리에서 다가오는 사람은 드물다. 여기서 나는 아주 좋은 호텔에 살고 있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참가자들에게 호텔, 교통편, 비자 관련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알리나는 호텔에서 무료로 지내고 있지만 이웃들은 다양하게 바뀐다. 그때 리셉션에 전화했어요. 시도해봤죠. 그래서 말했어요. 저기서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층으로 내려가서 그 영상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인도 동료들은 저한테 왜 끼어드냐고 하더라고요. 알야, 만약 그들이 닫힌 문 뒤에서 서로 죽일 듯이 싸운다 해도 거기에 반응할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영상 이후로 1층에서 제 11층 방까지 저를 에스코트 해줬어요. 그 사람들은 또 1시간 동안이나 복도에서 자기네 인도말로 서로 소리 지르고 싸웠어요. 뭄바이의 대조적인 모습은 우리가 거리로 나서자마자 바로 보였어요. 바로 옆에는 까마귀가 맴도는 무서운 고층 아파트와 억만장자의 화려한 마천루가 나란히 서 있었죠. 거기선 촬영 거의 안 돼요. 하면 이 건물은 말하자면 한 가족이 소유한 가장 큰 집이에요. 바로 이 억만장자의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식에서 리안나가 공연을 했어요. 바로 저 건물이에요. 여기서 촬영하면 안전해요. 길 반대편에는 알리나가 집에 갈 때 지나는 무서운 동네가 있어요. 무섭지 않아? 전혀 안 무서워요. 사람들은 그냥 살고 일하고 있어요. 여기 뭐가 무섭겠어요? 아무 시비 안 걸지. 아니요. 그냥 이상하게 쳐다보기만 하지.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혼자 살았다면. 백인 2명이요? 맞나요? 저 담장 뒤에 그걸 가려놨어요. 저기에는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숨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부 이렇게 가려놨고 다른 곳에서는 다리 밑에서 살아요. 거긴 볼 것도 없어요. 쓰레기 더미와 흙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이렇게 지어지면서 다 그렇게 변했어요. 운 좋은 사람들 오두막은 철거되고 새 집 살 수 있게 보상금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이런 건물에 다가가면 옆에 소울이 또 있습니다. 이곳 이 건물 옆에요. 복합단지 쇼핑센터 바로 옆에요. 여기는 다 이런 식이에요. 소들은 원하는 곳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 자유죠. 소들은 바로 여기서 삽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집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붕은 있잖아요.
지붕은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론 눈은 잘 안 오지만 비 오는 계절에도 여기서 살아요. 먼지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비가 오든 먼지가 날리든 가까이 가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소들이 기뻐하기도 해요. 때로는 뭔가를 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물론 집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좋은 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집이긴 하죠. 3m짜리 3x 3m 정도의 작은 방들이에요. 그래도 말이죠. 알렉산더는 뭄바이에 오래 있었지만 이 택시기사는 최근에 왔고 영어를 전혀 못해요. 지하철역을 찾으려고 했는데 혼란스러웠어요. 메트로 스테이션이라고 해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완전히 이해를 못해요. 알겠죠? 그래도 금방 영어를 잘 아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뚝뚝이에는 미터기가 있어서 흥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잔돈도 있고 율리아도 있어요. 저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여기서는 바로 가격을 물어볼 필요가 없나요? 어떻게 하죠? 미터기 켜요. 그래요. 그리고 바로 시작되는 거죠. 정확히 요금이 계산돼요. 맞아요. 이게 시장 요금이에요. 오토바이 덤이 잡초무성한 흉물스러운 건물과 빈민가가 보여요. 알렉산드르 집은 이 모든 거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인도가 아니에요. 정원사, 헬스장, 수영장과 당구대가 있어요. 점심시간에는 모두가 낮잠 자기 위해 쉬는 시간이 있어요. 2시부터 4시까지는 모든 곳이 문을 닫고 점심을 먹고 잠을 자요. 여기에는 아이들을 위한 어른용 수영장과 놀이터가 있어요. 여기는 45층이지만 실제로는 미터로 보면 더 높아요. 층수로는 50층쯤 돼요. 여기에는 남성 전용 스파가 있는 2개의 층이 있어요. 여기에는 심지어 사우나도 있고 주차장도 있어요. 저희는 여기 정말 쾌적해요. 공원이 있고 아래에는 축구장이 있어요. 이 공원은 몇 층에 있는 거예요? 8번째 층이에요. 그런데 여기 층고가 일반적인 2.5m보다 더 높아서 미터로 따지면 더 높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탁구대도 있고 체스도 있고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요. 무료로 들어와서 놀 수 있어요. 이 건물에 정부 관계자들이 살고 있대요. 그분들이 올 때면 도로를 통제하고 벤치도 치우고 모든 상점들도 정리해요. 여기서 고로가온과 우리 동네가 잘 보여요. 저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사실 안개가 좀 꼈네요. 이게 중산층이 대략 이렇게 살아요. 스모그가 끼는 건 아니죠. 아니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다 흩어져요. 저기서도 뭔가를 태우고 있어요. 물론 그게 다 위로 올라가죠. 먼지랑 이런 스모그요. 가끔은 저기 5km쯤 떨어진 바다가 다 보여요. 파고다도 보여요. 윗바산에서 거대한 파고다를 짓고 있어요. 보르시는 당신만 만들죠? 직접 해보셨나요? 네, 물론 이 납작방은 파라타라고 불러요. 위장엔 다르게 작용할 거예요. 네? 추천하지 않아요. 금방 안정시켜주죠? 네, 약보다 더 좋아요. 보조금. 예를 들어 뭘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게 더럽거나 어떤 박테리아가 있을 수도 있나요? 오븐에서 나왔다고 해도 어쨌든 어딘가에서 예를 들어 그들이 요리하는 걸 보면 전부 길거리에서 하고 접시도 더러운 물에 바로 씻는 걸 보면 뭔가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감염이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온 것일 수도 있고요. 아마도 어떤 박테리아겠죠, 맞죠? 그럴 수도 있죠. 다시 쓰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오래됐고 노른자에 익숙해졌죠. 발코니에 텃밭이랑 바비큐 존이 있네요. 여기서 바로 꼬치구이 굽는 거군요. 이건 토마토죠, 맞죠? 네, 고추냉이에요. 여기서 바로 작동시키나요? 어떻게요? 네, 이건 그릴이에요. 이걸 이렇게 옮기고 의자도 옮기면 끝이에요. 가스통 그릴이에요. 그럼 환기도 꽤 직접적으로 잘 되는 거죠, 맞죠? 네, 맞아요. 벽에 그을음이 안 묻었어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알렉산드르는 69세지만 인도가 그를 젊게 만든 것 같아요. 그는 인도 전역을 여행했거든요. 이 모든 장소들을 어느 기간 동안 방문하셨나요? 2007년부터요. 몇 킬로미터 이동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걸어서 이동한 거리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4년 동안 약 4만 킬로미터 정도요? 뭐 약간 이 정도예요. 적도거리잖아요. 그의 모험을 한번 훑어보죠. 이건 그의 발코니에 있던 비단뱀이에요.
여기서는 3마리 황소의 싸움을 촬영했어요. 2마리가 한 마리를 상대하는데 그 한 마리는 절대 포기하지도 도망가지도 않아요. 간조대 해변에서는 별의별 걸 만날 수 있죠. 개들도 놀랄 만큼이에요. 한판 붙을래? 더 높이. 이번에는 또 다른 개와 보고입니다.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줘. 와, 대단한데. 와, 정말 대단하다. 우와, 공격한다. 도망간다. 이제 금방 파묻힐 거야. 이 보고는 조류를 이기지 못해서 해변으로 밀려나왔어요. 살아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도와줄게. 예쁘니. 문바이에는 도로와 빈민가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멋진 녹색 공원들도 있어요. 여기 육내에 수레바퀴가 도는 걸 보세요. 이런 건 인도에서만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소를 쫓아내지 않아요. 사람들은 소가 가거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문바이 같은 거대한 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이에요. 3천만 명의 사람들이 항상 어딘가로 가고 싶어하고 그걸 조직하는 건 쉽지 않죠. 지하철이 완벽한 해결책이에요. 여기 지하철은 새롭고 빠릅니다. 하지만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모든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툭툭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문바이에는 무려 툭툭이 22만 대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툭툭이 금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옛 봄베이에서는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단거리 이동에 툭툭이 1순위 교통수단입니다. 매일 500만 명이 툭툭을 이용하고 한 번 타는데 드는 비용은 약 0.5달러입니다. 지하철에 있는 광고를 보세요. 인도 커플이지만 남자도 여자도 최대한 유럽식으로 보이게 했어요.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피부도 더 밝게 보정한 것 같아요. 문바이의 지하철은 지상으로 다니고 대부분 고가로 운행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타봐도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빈민가가 도시 면적의 25%를 차지하며 그곳에는 900만 명이 삽니다. 그들의 집은 공식 건물이 아니고 온갖 잡동사니로 손수 지은 것입니다. 모든 곳에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 여기만 봐도 그냥 폐허와 쓰레기장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 삽니다. 지하철역에 가까워질수록 갑자기 문명화된 모습이 나타나지만 빈민가 주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곳에 가사 도우미로만 오고 부자들과 같은 거리에 살아도 갔습니다. 문바이는 계속 지하철을 건설해야 합니다. 공사 중인 역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는 공사가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역이 분명히 있고 저는 그중 한 곳에 가봤습니다. 이 노선은 아직 여기 몇 개밖에 없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가 인도에서 제가 혼자인 첫 번째 장소입니다. 아디티아는 인도가 느리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GDP와 성장 속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억만장자 수에 대해 말하자면 그건 사실이고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유를 사러 나갈 때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봅니다. 항상 새로운 카페가 생기고 새로운 회사들이 생기며 새로운 기술이 각 가정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인터넷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아주 작은 거래도 클릭 한 번으로 현금을 쓰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게에서 결제할 수 있는 QR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인도가 분명히 더 나아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Алина в Индии не только учитель, но еще и библиотекарь. 무슨 난장판이야? 내가 있어? 여기 보면 여기는 동화책들이고 여기는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했어. 저쪽에는 순수하게 문화에 관한 책들만 있어. 도서관을 정리한 건 글쎄 마지막에 아마 20년 전쯤이었을 거야. 그때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옮기고 정리했었지? 내가 와서 별도로 전쟁 책은 따로 분리하고 고전문학은 완전히 별도로 뒀어. 원래 그래야 하잖아. 우리 도서관들이 그렇게 운영되니까. 그럼 도서관 일을 네가 맡게 된 거야? 아니면 네가 자원한 거야? 나한테 부탁했지. 너도 할 수 있지 않아? 할 수 있겠어? 뭐 어때서? 그게 뭐 대수야? 참고로 나 이거 벌써 일주일 반째 하고 있어. 그래도 뭔가 진전이 있긴 했어. 이 전시대들도 거의 다 준비됐고
그리고 인도 여자아이들이 옆방에 있는 발레 학교에 왔어. 여기 바로 옆에 정수기가 있어. 알리나는 여기서 물 마시는 걸 꺼리는데 발레리나들은 그냥 마셔. 여기 있는 엄마들은 자기 딸들이 발레 수업 끝나길 기다리고 있어.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여기서는 여자아이들을 오랫동안 아무렇게나 대했어. 딸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었지. 가정의 불행이지. 그래, 그 아이들을 죽이기도 했고, 그건 다들 아는 사실이야. 아이들을 거리에도 버렸어. 여기에는 아직도 이 고아들을 위한 학교가 남아있어. 아이들 버리는 일이 있어. 지금은 아니야. 예전만큼은 아니고 그런 사례는 있을 거라 봐.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자아이들에게 굉장히 보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학교까지 데려다주기도 해. 여자아이들에게는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 그리고 버스를 타보면 여성 전용 좌석이 있어. 어떻게 보면 여자아이들이 자기 권리를 쟁취한 거지. 여기는 굉장히 자유로운 주야. 아직도 여자 대학교가 있고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권리에 아주 강하게 주장해. 이건 우리의 삶에 대한 권리야. 교육받을 권리야. 30%는 우리 몫이야라고 말하지. 권리 없었어?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살해당하기도 했던 거야. 그럼 뭐 어쩌겠어? 지참금이 필요하거든? 택시 좌석에 비닐 커버를 씌운 건 좋은 아이디어야. 창밖에는 온통 먼지투성이고 항상 짐을 실어 나르는 대회가 열리는 것 같거든. 여기 짐수레중 우승자가 있어. 그리고 이 인간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20배의 짐을 나르고 있어. 여기에는 대나무로 만든 비계가 설치되어 있어. 비계도 그렇고 집도 삐뚤빼뚤해. 여기 호텔과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선 건물은 이렇게 생겼어. 인터넷으로 숙소 예약할 땐 더 신중해야 해. 이런 풍경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곳은 주지사 관저야. 인도엔 사람이 많아서 예를 들어 선거 때 통제하기 힘들어. 그래서 투표하는 사람마다 특별한 잉크로 표시를 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가 다른 투표소 가거나 남의 신분증 위조해 투표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거기엔 큰 명부가 있고 사진 촬영은 금지였고 어떤 구역은 울타리로 막혀 있었어. 사람들이 여권이나 신분증을 들고 들어가. 그 사람들은 특정 투표소에 배정되어 있었지. 모두에게 이 표시를 남겨 나 투표했어요 라는 의미로. 저게 뭐야? 저건 도서관이야. 저건 원래 상인들의 집이었는데 지금은 뭔가로 개조됐어. 도서관이나 대학교 같은 곳으로. 부서관 쪽이지? 맞아. 문학부잖아. 어쨌든 올라가서 정리 좀 하고 싶지 않아? 어디든지 모든 걸 다 청소하고 다 소독하고 환기도 시키고 싶어. 가능하면 먼지 청소기랑 같이 가고 싶어. 손으로 먹게 하지 않았지? 나는 이 플로프, 즉 쌀밥을 숟가락이나 포크로 먹는 게 익숙해. 당신은 그걸 나에게서 빼앗을 거예요. 내 손이 그렇게 안 움직여 모르겠어. 그녀는 완전히 다르다. 맞아. 걔네 손 모양이 좀 특별해. 여기선 자유시간에. 주로 뭐해? 처음에는 호텔 근처, 그러니까 내 호텔 주변을 카메라랑 셀카봉 들고 돌아다녔어. 그러면서 속으로 제발 나 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 나는 모든 걸 찍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증거가 남게 하려고. 그리고 동시에 그걸 엄마한테 보내. 기나 쓰레기장 대로도 들어가 본 적 있어? 쥐들은 그냥 돌아다녀서 굳이 들어갈 필요 없어. 쓰레기통 근처 10분만 있으면 쥐 보여. 박쥐도 여기 날며 소리 질러. 그리고 까마귀도 정말 많아. 인도에서 밖에서 집에 들어오면 씻고 싶어진다. 처음 며칠 동안은 집에 오면 먼저 세면대에서 얼굴, 손, 팔등 노출된 모든 부위를 씻고 코도 씻은 다음에야 샤워를 하러 갔어요. 그만큼 상황이 정말 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감염이 너무 걱정됐어요. 날씨가 너무 덥고 감염은 따뜻한 곳에서 잘 번식하니까요. 뭔가 또 옮을까봐. 아무 일도 없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약을 엄청 많이 가져왔는데 필요 없으세요? 나눠드릴 수도 있어요. 좋아요. 저 불안해요. 항생제도 있고 알레르기 약도 있고 항바이러스 점안액도 니팩이나 정말 있어요. 그래도 이제 좀 진정됐어요? 네, 괜찮아요. 알렉산더는 인도에서 즐기고 있지만 모든 인도인이 그렇게 친절하고 해롭지 않은 것만은 아니라고 확신해요.
자전거 탈 때 누가 부딪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부딪혀요. 정말 그래요. 네, 부딪혀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공간이 전혀 없어도 꼭 끼어들려고 하거든요. 발꿈치를 밟기도 하고, 그리고 거울로 팔꿈치를 치기도 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 정말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달려요. 호객행위도 해요, 그렇죠? 네, 여기 사람들은 항상 어딘가로 급하게 가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운전할 때 감각, 직감이 꼭 필요해요. 여기서는 모두가 정말 직감적으로 운전하거든요. 규칙이 있어도 모두가 위반해요. 필요하면 바로 저쪽으로 돌거나 길을 가로질러 가기도 해요. 맞아요. 모두가 그렇게 운전하니까요.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제가 핸들을 살짝 틀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저와 자동차 사이에 이만큼의 거리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애가 그 사이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녀도 핸들을 틀었고 결국 자기 오토바이를 버리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많은 인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죠. 뭐 가끔은 누군가가 끼어들고 싶어 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제 팔을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 손을 뿌리쳤죠. 경찰이 다가왔어요. 결국 한 30분쯤 지나고 나서 별일 없었어요. 아디티아는 정말 똑똑한 친구고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아직 인도를 떠나본 적은 없지만 영화나 책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세 나라를 꼭 방문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일본은 고대의 전통, 문화, 역사를 서구 국가들이 따르는 현대적 경향과 성공적으로 결합시켰죠. 두 번째 나라는 독일인데 제 형이 그곳에 유학을 갔고 저에게 많은 영상도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해줬거든요. 이것이 제가 그 나라를 방문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예요. 마지막으로는 중동 국가인 에미리트가 있어요. 저는 아랍에미리트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말하길 그 나라는 우리와 가까이에 있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우리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지만 그녀는 정말 멋지다. 막대기 바다? 자, 갑시다. 신성한 건 괜찮아요. 알렉스가 곧 70살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밀에 대해 더 이야기해주세요. 이 나이에 정말 멋지게 보이시네요. 움직임이 곧 삶이에요. 더 많이 움직이고 쓸데없는 생각은 머릿속에 담지 마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간단하고 멋지네요. 만약 우울하고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진다면 인도로 가보세요. 여기 더 재밌을 거예요. 네, 사실 행복은 인도나 러시아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바로 이 앞머리 속에 있어요. 이게 다예요. 분명히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곳은 아니에요. 특히 뭄바이를 보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나라는 이미 뭔가 따뜻하고 자유로운 곳처럼 보여요. 행복으로 머릿속을 채우고 이 에피소드가 마음에 들었다면 보바 카르마노프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런 영상은 앞으로도 많이 올라올 거예요. 저는 더러운 옷을 입고 떠나지만 언젠가 다시 올 거라는 맑은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